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표정으로 일어날지, 밥상 앞에 앉아 어떤 말을 먼저 꺼낼지, 또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 내 몫이다. 살아보면 알게 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중요한 건 몇 가지뿐이다. 가족과의 관계,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얼굴이 된다. 젊었을 땐 많이 가지는 것이 지혜라고 믿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말을 알고 있으면 똑똑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알겠다. 지혜는 많이에 있지 않고 어떻게에 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선택의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온다. 크게 울리지도 않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저 내 안의 마음이 묻는다. 정말 이게 나에게 맞는 길인가? 이 말은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이 행동은 내 삶을 더 깊어지게 만들까? 이 질문 앞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지혜다. 생각보다 많은 잘못된 선택이 분노와 서두름에서 나온다. 특히 나이가 들면 조급함은 감춰도 자존심은 더 강해진다. 그 자존심이 참을 수 있는 말도 못 참게 하고 지나가도 될 상황도 꼬이게 만든다. 그러니 이런 말이 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선택의 여백이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 물러선다고 바보인 것도 아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가볍게 넘길 줄 안다. 그 넘김은 무시가 아니라 품음이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말보다는 선택이다. 그때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반석.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땐 몰랐지.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혜로운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그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용기.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려는 용기.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용기. 지혜로운 선택은 큰 결심이 아니다. 매일 아침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된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눈빛을 가지려는 마음. 내가 먼저 웃어보려는 시도. 남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누군가가 말한다. 그분은 항상 신중하셔. 그분은 말을 아끼지만 말씀이 깊으셔. 그게 바로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정하지 않다. 늘 가능성을 열어둔다. 사람이란 다 다르며 누구든 변할 수 있고 그 변화가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하지 않는다. 대신 가만히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줄 뿐이다. 그 이야기에는 교훈이 없지만 여운이 있다. 그 여운이 사람을 바꾼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지혜다. 이제는 그럴 수 있다. 젊을 땐 몰라서 못했고, 바쁠 땐 여유가 없어 외면했지만, 지금은 멈춰 설 수 있다. 천천히 생각할 수 있다. 깊이 바라볼 수 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나 자신을 먼저 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는 데서 완성된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쉽게 잊는다.
처음 받았을 때는 감동이었고, 처음 들었을 때는 따뜻했던 말들도 시간이 흐르면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간다. 고마움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연함이 앉는다. 누군가 문을 열어준 것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준 것도, 늦은 밤까지 기다려준 것도 사실은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바빠지면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진다.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 거지. 이 말들이 감사를 밀어낸다. 감사하는 마음은 특별한 일이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다. 눈이 떠지는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햇살을 느끼는 순간에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 부름 속에도 감사가 깃들어 있다. 감사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날에도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가진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늘 모자라다. 불안은 채워지지 않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함에서 생긴다. 사람은 가진 만큼 사는 게 아니라 느끼는 만큼 사는 것이다. 한 노인은 말했다. 나는 이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젊을 땐 몰랐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말은 진심이었고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렸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이, 누군가에겐 평생 그리운 일이다.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 있는 것, 보고 싶을 때 전화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잠들기 전 생각나는 얼굴이 있다는 것은 삶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다. 상대가 실수해도 쉽게 용서하고 말 한마디에도 깊이 웃는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비가 와도 촉촉해서 좋다고 말할 수 있고 길이 막혀도 쉬어가라는 뜻이라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의 눈은 삶을 반짝이게 만든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잘 산 것이다. 그리고 감사는 절대 혼자 머물지 않는다. 감사를 받는 사람은 언젠가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준다. 마치 햇살이 물 위에 비치면 그 빛이 또 다른 물결을 타고 번져가듯 감사의 마음도 그렇게 세상으로 번져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고마움을 연습한다. 손주가 보내는 짧은 안부 문자에 미소 짓고 이웃이 내준 반찬 한 접시에 마음을 담고 잠자리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그래도 오늘 잘 지나갔다고 말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위로한다. 힘든 날에도 이만하길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누겨준다. 감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힘이다. 세상을 탓하지 않고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내 삶의 조각조각을 소중하게 느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행복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감사는 훈련이다. 그 훈련은 지금부터도 늦지 않다. 아무리 인생이 길었다 해도 이 하루를 고마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쯤은 박혀있는 가시가 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못다한 작별 인사, 돌아오지 않는 약속.
그런 것들이 가끔씩 가슴을 찌른다. 흘러간 세월은 지나갔지만 마음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용서란 그 멈춘 시간을 다시 걷게 하는 일이다.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 상처에 머물지 않기 위해 문을 여는 것이다. 누구나 마음속에 서운한 이름 하나쯤은 있다. 말없이 멀어진 친구, 나를 몰라준 가족,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많이 미워한 나 자신까지.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미움은 나를 잠 못 이루게 하지만 용서는 나를 다시 잠들게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난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 말 틀리지 않다.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떠났거나 잊었지만 그 상처를 품고 사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간다고, 누군가 멋진 말을 해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치유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다. 이쯤에서 놓아줘도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더는 붙잡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심에서. 용서는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외면했고 아내는 속을 앓으며 세월을 견뎠다. 그러다 남편이 병들어 누웠고 아내는 묵묵히 그 곁을 지켰다. 누군가는 물었다. 왜 용서하셨어요? 왜 곁에 계세요? 그녀는 말했다. 그를 용서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아프게 두기 싫었어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용서는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나 자신이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상처는 가라앉지 않으면 썩는다. 그 썩은 마음은 다시 내 말에, 내 눈빛에 묻어난다. 그렇게 또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또 다른 고통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치유는 멈춤이 아니라 순환이다. 내 마음의 고통을 멈추고 새로운 온기로 순환시키는 것. 용서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속아서 참는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정확히 상처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용서를 선택한 사람은 스스로를 다시 살린 사람이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아직 가라앉지 않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자. 용기를 내서 그 이름과 마주 앉아보자.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더라도 괜찮다. 마음속에서라도 진심으로 말해보자. 나 이제 너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이젠 내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결을 바꾼다. 남은 세월을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그건 더욱 소중한 일이다. 실수한 나, 못 지킨 약속, 지나간 선택.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그때는 최선을 다했잖아라고 말해주자.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아온 존재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줄 자격이 있다. 진짜 치유는 완벽한 기억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선은 용서 위에 피어오른다. 세상은 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삶의 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쪽만 바라보려 한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나쁜 일은 얼른 지나가길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삶은 자꾸만 기울어진다. 삶의 균형은 중심을 잘 잡는 데 있지 않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힘에 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균형이다. 젊었을 땐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이쪽 기울면 저쪽이 무너지고, 이쪽 붙들면 저쪽이 멀어졌다. 그렇게 중심을 잃은 채로도 사라졌다. 그땐 몰랐다. 그게 불균형이라는 걸. 그게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걸. 늦게서야 알게 된다. 삶은 어느 한쪽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쁜 일이 생기면 곧 걱정이 따라오고, 편안한 순간이 오면 언젠가는 또 고비가 온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한쪽을 완벽히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 중심을 놓지 않는 일이다.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선 먼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어디서부터 허전함이 시작되는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은 무너진다. 어느 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묻지.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나? 그 물음 하나로 하루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마음이 화에 쏠려 있으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불안에 쏠려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한 습관이 필요하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눈을 감아본다. 하루의 일정에 쫓기기 전에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본다. 누군가의 말에 속이 뒤틀릴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속으로 읊어본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마음은 서서히 중심을 회복한다. 또 하나, 삶의 균형을 위해 꼭 필요한 건 자기만의 시간이다. 가족도 친구도 할 일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진짜 나를 마주한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나. 누군가의 기대나 평가와는 상관없는 나. 이 시간이 부족하면 자꾸 남의 말에 흔들리고 내 선택이 아니라 남의 선택대로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균형은 타인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리듬은 느림 속에서 비로소 들린다.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과 마음 사이, 일과 쉼 사이, 가족과 나 사이, 그 경계들을 조율해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다.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다. 대신 더 평온하고 더 건강하게 오래가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균형이다. 어느 순간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삶은 훨씬 덜 버겁다. 어떤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낫고 어떤 일은 내려놓는 것이 더 옳다. 그리고 나 자신은 조금 더 자주 쓰다듬어 주어야 한다. 삶의 균형이란 나에게 물어보고 나와 대화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다운 길을 걸을 수 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아무리 고요한 곳에 있어도 평화를 느낄 수 없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내 안에 고요가 있다면 세상이 더 이상 요란하지 않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평화를 찾으려 한다. 더 나은 집, 더 안정된 수입, 좋은 사람. 하지만 그렇게 찾아다닌 평화는 금세 흔들린다.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고, 사람이 떠나면 함께 무너진다. 진짜 평화는 내 안에서 길러져야 한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 노승이 말한 적 있다. 사람들은 평화를 산속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짜 산은 마음 속에 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경쟁에서 벗어나고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마음의 산자락을 따라 걷는 느낌이 든다.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지나친 염려를 잠시 내려놓는 것.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니면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 피곤함으로 가득 찬다. 살면서 겪은 일들을 한 발짝 물러서 바라볼 줄 아는 태도. 그게 바로 평화를 부르는 첫걸음이다. 과거의 일들을 꺼내어 곱씹는 대신 그 또한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거기서 평화가 자란다. 평화로운 마음은 느리게 걸으며 자란다. 햇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누군가와 조용히 나눈 짧은 안부.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를 보며 웃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마음의 평화를 키워주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에 와서야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는다. 이기려 했던 자존심, 놓지 못했던 기대, 끝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미련.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던 짐이었다. 한 노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젊을 땐 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 근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 바람 부는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몰랐던 거야. 그 말이 마음에 닿았다. 가만히 있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힘이 담겨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면 때로는 거절도 배워야 한다. 무례한 부탁, 불편한 관계, 억지로 맞추는 일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 위에 평화가 자리 잡는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은 타인에게도 그대로 전해진다. 조용한 미소 하나, 부드러운 말투 하나,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평화를 가진 사람 곁엔 사람이 모이고 말이 줄어들며 고요한 감동이 머문다. 그래서 평화는 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 기둥이자 다른 이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위로다. 살아보니 알겠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이 시끄러우면 불행했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마음이 평온하면 충분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평화를 초대하자.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품을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을 거기에 서서 진짜 내가 있고 진짜 삶이 시작된다. 사람은 채우는데 익숙하다. 집 안에 물건을 채우고 마음 안에 기대를 채우고
관계 속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채운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삶이 익숙해지면 비우는 법을 잊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느끼게 된다. 진짜 중요한 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이라는 걸.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다. 넘치면 흘러넘치고 쌓이면 무너진다. 욕심은 처음엔 동기가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집어삼킨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이 지금 가진 것을 잃기도 한다. 사랑받고 싶어 욕심을 부리다. 오히려 사랑을 멀어지게 만든다.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놓쳐버리기도 한다. 그러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모든 걸 다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는 기대를 내려놓고, 꼭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처음엔 쉽지 않다. 수십 년을 품고 살아온 욕심이 하루아침에 내려질 리 없다. 하지만 마음에 물 한 잔 떠놓고 바라보듯 조금씩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인지 아니면 놓치기 두려워 그냥 쥐고 있는 것들인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면 된다. 예전에는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든든하다고 믿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더 모으고 더 애쓰고 더 달렸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걸 알게 된다. 욕심은 겉모습을 번듯하게 만들지만 내면은 자꾸만 좁아지게 한다.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 가까운 이의 기쁨에도 시샘이 생긴다. 반대로 내려놓음은 마음에 공간을 만든다. 여유가 생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한 노인은 이런 말을 했다. 이제는 새 옷보다 편한 옷이 좋고 새 물건보다 오래된 물건이 더 마음에 들어. 내 손에 익은 그 감촉이 그 어떤 것보다 편안하거든. 그 말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다. 익숙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나온 시간 속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 그게 바로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의 모양이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일이다. 가족과의 평화로운 저녁 식사. 불 꺼진 방 안에서의 고요한 휴식. 아무런 이유 없이 웃게 되는 순간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 그게 진짜 풍요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는 것들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가지려고 애쓰느라 놓쳐버린 것들이다. 그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욕심은 처음엔 손에 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나를 쥐고 흔든다. 그러니 너무 쥐고 있지 말자.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욕심만 내려놓아 보자. 그게 말이든 물건이든 기대든 그 작은 내려놓음이 내일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 선은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워진다. 관계란 그 사이 서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지키는 일이다. 젊을 땐 몰랐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멀어졌다고 해서 끝난 인연은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과 친해야 할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가 깊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다. 어떤 관계는 멀어질수록 편안해진다. 억지로 안부를 묻지 않아도 되고, 말을 돌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리. 그 거리가 바로 평화다. 가족과도 거리는 필요하다. 부모라서, 자식이라서. 언제나 가까워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족이기도 하다. 가깝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하며 서로를 점점 피곤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 서로를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그건 착각이다. 모르면 묻고 알아도 기다리는 것. 그게 존중이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서로에게 너무 많이 거는 탓이다. 그 기대는 결국 실망을 낳고, 실망은 서운함을 만들고, 서운함은 결국 멀어지게 만든다. 어떤 관계는 그저 계절처럼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낫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사람도 관계도 저마다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들면 자꾸만 어긋난다. 그리고 상처가 깊어진다.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소중하다. 10명에 가까운 이보다 1명의 편안한 사람이 더 귀하다. 한 노인은 말했다. 이제는 연락 자주 안 해도 괜찮아. 마음이 닿아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에는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품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관계의 중심은 항상 나여야 한다.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내가 누구 곁에 있을 때 편안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내가 억지로 웃고 있는지, 내가 참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관계의 균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좋은 관계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답게 살게 한다. 그래서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내 마음을 반복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 거리를 둔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미움 없이 살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대신 서로 존중하는 만큼만 가까워지는 것. 그게 성숙이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유지된다. 누구는 뜨겁고 누구는 차갑다.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 다름을 알아주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게 평온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면 그 관계는 잘 자라고 있는 것이다. 가까워야 좋은 게 아니다. 편안한 게 좋은 것이다. 묻지 않아도 부담 없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으며, 오랜만에 만나도 그대로인 관계. 그런 거리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았어. 많은 이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종종 불안, 아쉬움, 외로움이 섞여 있다.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남에게 민폐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이 듦을 괴롭게 만든다. 하지만 나이란 그저 숫자가 아니다. 살아온 날들의 무게, 기억의 깊이, 말하지 않아도 풍기는 품격. 그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지는 한 사람의 얼굴이다. 누구에게는 노인이지만 누구에게는 어른이다.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그건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온다. 억지로 버티는 나이가 아니라 조용히 깎이고 다듬어진 세월을 기품 있게 품는 나이.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물러난다는 뜻이 아니다. 줄어든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덜어내고도 괜찮은 여유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젊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묵직한 사람이 있다. 그게 나이 든 이들의 힘이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많이 나서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듦의 특권이다. 나는 요즘 늙는 게 덜 불편해졌어요. 어느 노인이 한 말이다. 예전엔 늙는다는 게 부끄럽고 무서웠는데, 이젠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오히려 감사하더군요. 돌아보니 내가 많이 살아봤다는 증거잖아요. 그 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몸은 느려지고, 기억은 가끔 흐려지고, 과거보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속도도 더디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이해심 많아진다. 그래서 나이 듦은 감소가 아니라 성숙이다. 더는 날카롭게 말하지 않아도 되고, 더는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어릴 땐 세상이 복잡해 보였지만, 지금은 단순한 것들이 더 귀하다. 누가 내 안부를 물어주는지, 오늘 하루가 무탈했는지, 밥은 맛있게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삶을 채운다. 나이 듦의 의미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갖는 속 깊은 이해와 연민이다. 누군가가 화를 내도 그 안의 외로움을 먼저 보는 시선, 누군가가 방황해도 그 길의 끝이 어디일지 짐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오랜 세월을 거쳐야 만들어진다. 나이 든다는 건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경쟁이 아니라 공존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나이의 힘이다. 이제는 젊을 때처럼 모든 것을 이룰 필요도 없다. 그 대신 더 중요한 걸 남겨야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줄, 다정한 손길 하나, 그런 것들이 후세에 전해질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든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제 나는 이만큼 왔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일.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나이 듦이다.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말보다 침묵이 편해지는 때가 온다. 예전에는 나도 할 말이 많았고 무언가를 설명하고 설득하려 애썼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그게 나이가 주는 가장 큰 변화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말해도 되는 여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다. 고요함은 비움이다. 마음속에 쌓인 생각, 억지로 품었던 감정, 버리지 못한 욕심,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가라앉는 곳. 거기서부터 깨달음이 시작된다. 젊었을 땐 시끄러움이 곧 살아있음이라 믿었다. 많은 말, 많은 계획, 많은 만남. 그러나 지금은 안다. 진짜 깊은 삶은 덜 말하고 더 듣는 데 있고, 덜 움직이고 더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지나온 날들을 천천히 돌아본다. 그때는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 하지만 원망도 후회도 하지 않는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들이니까. 어느 날 문득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길가의 나무가 더 단단해 보이고, 오래된 물건 하나에도 이유 없이 정이 간다. 그건 삶이 말없이 들려주는 이야기다. 이제 좀 천천히 살아도 돼. 조금 더 너 자신에게 집중해도 괜찮아.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 오는 게 아니다. 눈부신 장면도 극적인 변화도 없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 고요한 틈 사이에서 슬며시 스며들듯 찾아온다. 어느 노인은 말했다. 요즘엔 새소리가 참 크게 들려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들어본 사람은 안다. 고요해야만 들리는 소리들이 있다. 마음이 조용해야만 만나는 감정이 있다. 그렇기에 고요함은 삶이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 고요함 속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이제는 누군가가 말이 많아도 그 속에 불안이 있다는 걸 알고, 누군가가 거칠게 굴어도 그 안에 외로움이 있다는 걸 본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 보인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경쟁보다는 공감이 앞서게 된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삶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듣게 된다. 너는 잘 살아왔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고요함은 나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만이 가진 강인함이 있다. 말로 설득하지 않고 자세로 전하는 품위. 그것이 나이든 이들이 가진 빛이다. 이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더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고요가 주는 위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살아보니 가장 따뜻한 시간은 누군가와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 순간이었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그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고요함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과거도, 미래도, 후회도, 위로도,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온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마지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도 당연히 올 것처럼, 지금 해야 할 말을 미루고, 지금 주어야 할 사랑을 아끼며 살아간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건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고
남은 날들을 더 단정하게 살아가는 자세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마지막의 얼굴이 달라진다. 누군가는 미련과 후회 속에서, 누군가는 고요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다. 그 차이는 결코 운명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말이 가벼워진다고 믿는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무엇을 원망하지 않으며 지나간 일들을 부드럽게 흘려보낸다. 그 사람의 눈엔 다정함이 있고 그 손에는 조용한 따뜻함이 있다. 말보다 삶으로 남겨지는 사람. 그가 바로 삶을 잘 정리한 이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연습. 내가 아팠던 기억을 가만히 꺼내어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안부를 묻고 마음을 건네는 연습. 죽음을 준비하는 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어느 노인은 생전에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 두었다고 한다. 언젠가 자신이 떠난 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전해질 글이었다. 그 안에는 긴 말이 없었다. 사랑했다. 고마웠다. 미안했다. 잘 살아라. 그 짧은 말 안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야기를 많이 남기지 않아도 말없이 전하는 마지막 인사 한 줄로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말해주자. 잘 살아왔다고, 충분히 애썼다고, 이제는 평안하자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면 떠나는 길이 두렵지 않다. 내가 없는 자리에 좋은 기억이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내는 것이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익숙한 찻잔을 손에 쥐고 창밖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하루도 참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마지막이 가까워진다는 것.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남는 것은 많지 않다. 가진 재산도 사용하던 물건도 결국은 자리를 잃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의 살아온 태도, 사람을 대하던 자세, 말 없이 건넸던 미소와 손길. 이 모든 것이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조용히 머무른다. 말 없는 유산은 목소리가 없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오래 간다. 무엇을 남기겠다고 정하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흔적이 된다. 평소에 말을 아끼던 사람의 조용한 존중, 모난 말을 삼키고 건넨 부드러운 눈빛, 이웃에게 정성껏 내어주던 손길.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전해진다. 기억은 구체적인 설명보다 짧은 장면으로 남는다. 어떤 말보다 어떤 행동이 더 오래 새겨진다. 물려준 물건보다 묵묵히 지켜온 태도와 원칙이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가르침이 된다. 누구에게도 생의 끝은 찾아오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자취를 통해 삶을 되새긴다. 그때 남는 것은 외양이 아니다. 꾸밈 없이 보여준 일상의 성실함. 갈등 앞에서도 지켰던 침착함.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마음가짐.
그 모든 것은 자연스레 유산이 되어 전해진다. 이런 유산은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에 새겨진 것은 종이에 적지 않아도 잊히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말투. 어느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반응해야 할지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 그 안에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다. 삶은 결국 말보다 태도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그 삶이 조용히 말해준다. 세상을 향한 시선이 따뜻했는지,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공손했는지, 스스로의 존재를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 그 모든 것은 마지막까지 흐릿해지지 않고 남는다. 유산은 반드시 물질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더 오래 남는다. 친절한 마음, 정갈한 생활, 혼자 있을 때조차 흐트러지지 않는 품위. 이런 것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말 없는 유산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누군가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님에도 그 사람을 닮은 듯한 말투와 습관, 살아가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물려주려 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레 남겨진 것들. 이러한 유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바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바쁠수록, 사람 사이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 조용한 유산은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본질인지 되새기게 하는 힘이 된다.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남길 것인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곧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하루하루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된다. 가까운 사람들과 나눈 눈빛 하나,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도 말없이 참아낸 장면 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내면의 힘이 느껴지는 태도 하나, 그런 조각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남긴 깊은 흔적이 된다. 말 없는 유산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세월을 건너도 남고 말로 전하지 않아도 이어진다. 이런 유산은 늘 거창하지 않다. 다만 단정하고 따뜻하고 흔들림이 없다.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조용히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다. 말 없이 남겨지는 것들이 가장 오래 남는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더 이상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안으로 향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 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그 안에서 있었던 후회, 때로는 외면하고 싶었던 실수까지, 그 모든 것들과 마주 앉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이 단단해진다. 마주 앉는다는 건 무엇인가를 해결하거나 정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멈추는 일이다. 도망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고통은 바로 그 피함에서 시작된다. 불편한 감정을 덮어두고, 상처난 관계를 외면하고, 자기 안의 허전함을 모른 척하면서 겉으로만 평온한 척 살아가는 것. 그 방식은 오래 버틸 수 없다. 삶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다. 조용히 자신과 마주 앉을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억지로 웃지 않는다. 나이 들었어. 어떤 일보다 어려운 것이 과거의 나와 마주하는 일이다. 그 시절에 못다한 말, 놓쳐버린 관계, 지키지 못한 다짐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떠오를 때 사람은 다시 묻는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그 물음에 꼭 정답은 필요 없다. 다만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인생을 깊게 만든다. 마주 앉는 용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미 멀어진 관계, 가까웠지만 상처가 남은 사람들, 그들을 떠올릴 때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조용히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치유다. 마주 앉는다는 것,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다. 때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스스로와의 마주 앉음은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자리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열릴 수 없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불완전한 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어떤 삶이든 마지막에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 정리는 바깥이 아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관계의 갈피를 하나씩 넘겨보고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속으로라도 꺼내보는 것. 그것이 진짜 정리다.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세상의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감정이 맑아진다. 그 자리에선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다. 더 잘 살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더 가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다. 삶은 늘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껴안고 차분히 마주 앉을 줄 아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는다. 마주 앉는다는 것, 지나간 날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있게 사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은 결국 익숙한 것들로 채워진다. 눈 뜨고 마주하는 공간, 습관처럼 반복되는 하루의 흐름, 아무렇지도 않게 차려지는 밥상, 익숙하다는 이유로 깊이 바라보지 않았던 것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익숙함이야말로 가장 품격 있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된다. 처음 보는 것들에 끌리던 시절이 있다. 새로운 장소, 신선한 관계, 낯선 경험. 그 모든 것이 삶을 자극했고, 한동안은 그 자극이 삶의 의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오래도록 곁에 있었던 익숙한 것들이다. 익숙함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이가 있다. 몇십 년을 함께한 사람의 말투와 눈빛, 늘 마시던 차 한 잔의 온도, 창밖 나무에 머무는 계절의 흐름, 그 속엔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의미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위로가 있다. 품격이란 결국 자주 반복된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드러난다. 오랜 관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익숙한 공간일수록 더 정성껏 정리하며 무심해지기 쉬운 것들에 끝까지 마음을 담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난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는 태도. 바로 그 안에 삶의 격이 담긴다. 같은 말을 해도 오래 쌓인 신뢰 위에서 나오는 말은 더 단단하게 마음에 남는다. 눈길 한 번, 미소 한 줄에도 오래도록 함께한 시간의 결이 배어 있을 때 그 익숙함은 더 이상 지루하지 않다. 오히려 안심이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살아보면 알게 된다. 새로운 것은 강하게 들어오지만 익숙한 것은 조용히 오래 남는다. 그 남음이야말로 삶을 견디게 하는 가장 깊은 뿌리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극은 줄어들고 감동은 조용해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극보다 위로를, 속도보다 리듬을, 새로움보다 익숙함을 택하게 된다. 익숙함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를 품을 수 있는 바탕이다. 기본이 단단한 사람은 무엇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익숙한 것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더 깊어지는 길을 택한다. 반복되는 하루가 지겹게 느껴질 때 그 하루를 다르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매일 마주하는 풍경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그 풍경 속에 담긴 조용한 질서를 느껴볼 필요가 있다. 익숙함이 주는 품격은 누구에게나 쉽게 열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루를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작은 습관에도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삶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익숙한 것들을 어떻게 품고 살아왔느냐로 남는다. 자주 보던 사람에게 건넨 미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잃지 않았던 단정함.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삶의 온도가 결정된다. 어떤 사람의 곁에 있으면 조용히 마음이 정돈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익숙함을 존중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안엔 허세도 없고 불필요한 꾸밈도 없다. 그저 오래도록 지켜온 진심이 있다. 지금 내 삶에 반복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반복이 지겨움이 아니라 안정과 품격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익숙한 것이 주는 깊이.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나다운 얼굴을 찾게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깊이와 온도는 달라진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그 안에 자리를 잡는다. 중요한 건 시간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다. 어릴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갔다. 무엇이든 기다렸고 미래는 늘 한참 멀리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기다림보다 지나감이 많아진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무심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쳐 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지금 이 하루, 내가 깨어있는 동안 머무는 이 자리,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시간은 잡을 수 없다. 하지만 만질 수는 있다. 오늘 하루에 내가 담는 마음, 사람과의 대화에 실리는 진심, 창밖을 바라보며 머무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시간과 마음이 조용히 맞닿는 자리다.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면 그 하루는 증발하듯 사라진다. 그러나 하루를 의식하며 살면 짧은 순간조차 기억 속에 또렷이 남는다. 시간은 그렇게 내가 다룬 방식대로 나를 기억하게 만든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충분히 머물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 할 일이 없더라도 멍하니 앉아 있는 그 시간조차 고요한 집중으로 가득 찬 순간이 될 수 있다. 과거를 붙잡아도 미래를 걱정해도 시간은 제 속도로 흘러간다. 시간은 늘 앞서가기에 사람은 늘 그것을 따라잡으려 애쓴다. 그러나 진짜 평온은 시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머무는 데 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고, 지금 내 손에 놓인 책 한 권에 집중하고, 지금 나를 감싸는 햇살의 감사를 느낀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다.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바쁘게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러나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느리게 걸어도 좋다. 대신 스쳐가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흐른다. 시계가 아니라 마음이 시간을 만든다. 마음이 초조하면 시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시간은 단단하게 쌓인다. 지나간 시간을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시간의 자리를 잡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단단한 삶의 방식이다. 삶은 긴 장편 소설이 아니다. 짧고도 선명한 하루하루의 단락이 모여 한 권의 인생을 만든다. 그 하루의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문장이 달라진다. 시간은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깊은 선물이 되어 돌아온다. 조급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정직하게 머무르는 것. 그것이 시간을 가장 온전히 살아내는 법이다.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흐트러진다. 아무 일 없던 하루에 뜻밖의 소식이 찾아오고, 오래도록 믿었던 관계가 변하고, 붙잡고 싶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린다. 불안이 밀려들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삶의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조용히 금이 간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있다. 그 마음은 강해서가 아니라 깊기 때문이다. 경험과 시간, 상처와 회복을 통과한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서 있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세상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다. 그저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소란한 하루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을 붙잡는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이 마음은 조급하게 만들 수 없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마치 천천히 익는 나무와 같다. 시간이 걸리고 한 번 흔들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까지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울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슬픔을 충분히 느끼되 그 안에서 자신을 놓지 않는 태도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다시 얼굴을 씻고 다시 밥을 짓고 다시 길을 걷는 것.
그 모든 행위 속에서 마음은 다시 세워진다. 마음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식은 일상의 흐름을 놓지 않는 것이다. 작은 정리, 단정한 식사, 고요한 호흡, 무너지는 순간일수록 그 평범한 흐름이 사람을 버티게 한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 안에서 사람은 점점 자신을 회복한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들도 저마다 감당해 온 무게가 있다. 그러나 그들을 버티게 만든 건 특별한 의지가 아니라 습관처럼 쌓아온 태도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사람을 너무 붙잡지 않고 사건에 휘둘리지 않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 고요히 차를 마시는 순간, 바람이 스치는 길을 걷는 시간, 이름 없는 하루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다. 삶은 계속해서 흔들리지만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찾는다. 그 중심은 화려한 목표가 아니라 조용한 평정 속에 있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약한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회복의 자리를 마련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삶을 견딘다. 무너질 것 같은 날이 오더라도 마음의 안쪽에 조용히 서 있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지켜야 할 품이다. 삶의 마지막까지 흔들림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 흔들림에 파묻히지 않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 그 힘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다. 말은 삶의 도구이자 다리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종종 흐려진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 할수록 말은 무거워지고, 오히려 관계는 어지러워진다. 침묵은 그 반대편에 있다. 아무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이자 굳이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지혜다. 삶을 오래 살아온 이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덜 한다. 말을 줄이기 위해 애써서가 아니라 이제는 굳이 말로 모든 것을 감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침묵은 때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 다듬어진 침묵은 오히려 더 가까운 마음을 만든다. 말이 없는 사이 상대의 표정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기 때문이다. 침묵이란 외면이 아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과 배려가 녹아 있다. 기다리는 마음, 불편함을 감추는 절제, 상대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존중, 그 모든 것이 조용한 침묵 속에 담겨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보다 언제 말을 멈출 줄 알았는지가 사람의 깊이를 결정한다. 침묵은 절반의 언어다. 말보다 덜 드러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 조용히 듣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자기 생각이 천천히 정리되고 무의식처럼 반응했던 감정들도 조금씩 가라앉는다. 그 안에서 진짜 마음이 떠오른다. 침묵의 시간은 외로움을 줄이는 시간이기도 하다. 시끄러운 관계는 곁에 있어도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 반대로 침묵 속에 있는 평온은 혼자 있어도 따뜻하다. 말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관계, 가만히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분위기. 그곳에서 사람은 안심을 배운다. 말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생각은 다듬어지고 마음은 정리되고 기억은 한 칸씩 정리된다. 침묵은 마음의 정리다. 급하게 던진 말이 상처를 낼 때 침묵은 갈등을 막고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된다. 의미 없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잠깐의 침묵은 흐름을 멈추고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러워질수록 침묵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어디를 가도 정보와 소음이 가득한 지금, 말을 덜어내고 조용히 머무는 시간은 그 자체로 마음의 휴식이 된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있다. 그날은 마음 안쪽에서 말보다 진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조용한 흐름을 존중하고 그 침묵 속에 자신을 놓아둘 수 있을 때 사람은 훨씬 더 온전해진다. 침묵이 차가운 것이 되지 않으려면 그 안에 온기를 담을 줄 알아야 한다.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기다림, 불편한 회피가 아니라 조용한 배려가 담긴 침묵. 그런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공감이 된다. 사람을 떠올릴 때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순간에 아무 말 없이 있어줬는지를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존재는 가장 깊이 남는다. 삶은 반드시 소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조용한 마음, 침묵 속의 응시, 말보다 오래 가는 시선 하나가 사람의 기억을 따뜻하게 만든다. 말이 없는 자리에 불편함 대신 평온이 머물게 하자. 그 자리가 익숙해질수록 내 삶도 내 마음도 더 단단하고 부드러워질 것이다. 삶은 언제나 남은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아지는 순간을 향해 간다. 그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더 해야 할지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더 중요해진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두 가지 태도 사이에 선다. 조급하게 무언가를 채우려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손을 놓는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평온은 없다.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나 새로운 계획이 아니다. 그저 지금 이 하루를 충분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태도,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켜보는 시선, 그것이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진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하루를 지났는지가 삶의 결을 만든다.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올 때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느끼고 따뜻한 물에 손을 씻으며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면 그날은 의미 있는 하루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사소한 순간들을 정성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 밥을 차릴 때도 내가 나를 대접하듯 하고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문장 하나를 오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하다.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성실히 마음을 보존해 나가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오늘이지만 그 오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미 지나간 날에 머물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시간을 자주 놓치게 된다. 남은 날을 살아간다는 건 시간을 이기겠다는 뜻이 아니다. 시간과 나란히 걷겠다는 마음,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삶의 품격이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 외로움을 밀어내지 않고 잠시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용기, 조용한 밤을 혼자 견디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토닥이는 따뜻함, 그것이 나이 들매 강함이다. 삶은 끝을 향해 가는 일이지만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지나온 길이 새롭게 빛난다. 남은 날이 짧다고 해서 그날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짧기에 더 진지하고 더 진심을 담게 된다. 지금 내게 남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더욱 오늘이라는 하루가 귀하다. 그 하루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삶을 마무리하는 손길이 된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말이 줄어들수록 말 한마디에 무게가 커진다. 무심코 한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의도하지 않은 침묵이 오히려 따뜻한 배려로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온도를 조율하는 일이 필요하다. 남은 날을 살아간다는 건 이제부터라도 더 부드럽고 더 단정하고 더 조용하게 자신을 대하겠다는 다짐이다. 삶을 피로하게 만드는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마지막까지 삶을 곱게 간직하고 싶은 이라면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그 하루가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그 하루를 마지막처럼 아껴 살아가는 것. 그 자세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 아직 남아있는 하루가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값진 시간이다. 그 시간에 마음을 담고 말을 아끼며 몸을 조심히 다루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면 삶은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 하지만 떠난 그 자리엔 반드시 무언가가 남는다.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것. 바로 기억이다. 기억은 오래 지속된다. 어떤 물건보다, 어떤 말보다 살아온 태도와 존재의 흔적이 더 깊게, 더 오래 남는다. 삶을 마무리할 때 사람은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그 질문은 유산이나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떤 인상으로 새겨질 것인지, 어떤 표정, 어떤 말투, 어떤 기운으로 기억될 것인지에 관한 물음이다. 기억은 특별한 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자주 건넨 말 한마디, 익숙한 표정과 손길에서 만들어진다. 오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떠난 후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크고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익숙하고 평범했던 장면들이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던 뒷모습, 무심히 내어주던 찻잔 하나, 꼬박꼬박 반응해주던 고개 끄덕임, 그 모든 것이
기억으로 남아 오래도록 마음을 채운다. 어떤 기억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기억은 사람을 조용히 흔든다. 그리고 어떤 기억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기억은 말보다 정확하다. 사람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산 대로 기억된다. 말은 흐려지지만 삶의 결은 남는다. 그래서 삶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기억은 만들려고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 이 순간의 태도 하나하나가 그대로 남는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부드럽고 단정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말을 아끼고 화를 다스리고 시간을 조용히 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억은 물처럼 스며든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감정이 아니라 천천히 배어드는 태도가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머문다. 그 기억은 필요할 때 떠오르고 그때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위로가 된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보다 분위기가 남는다. 그 사람이 있던 방, 그 사람이 앉았던 의자, 그 사람이 나눴던 말투, 그 공간을 지나간 시간이 온기로 남아 누군가를 감싼다. 기억이란 말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것. 모든 인사를 마친 뒤에도 잠시 머물러 있는 감정이다. 기억은 선택할 수 없다. 무엇을 남기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남겨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지금의 모든 순간이 조용히 기억으로 향하는 중이라는 사실은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일, 지나치지 않고 마주 보는 눈빛, 서두르지 않는 걸음, 불필요한 말을 삼키는 절제,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남겨질 기억은 결국 관계 속에서 자란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한때 스쳤던 사람들에게조차 따뜻한 잔상이 남을 수 있다면 그 삶은 단단하고 부드럽게 마무리된 것이다. 말 없는 인사처럼 기억은 조용히 남는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흔적이 된다. 사람은 본래 함께 살아가는 존재지만 삶의 어느 순간엔 반드시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 시간은 처음엔 낯설고 때론 외롭다. 그러나 익숙해질수록 그 안에서 단단한 평화가 피어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오랜 대화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의 결을 들여다본다. 조용한 방 안, 창밖의 나무 그림자, 귓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 이 모든 것이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와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기에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한다. 혼자 있는다는 건 비워진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곳을 나로 채워가는 일이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 안으로 향하는 용기. 그것이 고요한 충만함의 시작이다. 사람은 복잡한 소리를 멀리하고 나서야 진짜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된다. 타인의 시선, 세상의 속도, 사람 사이의 기대와 기준을 내려놓고 나면 그제야 삶의 본래 리듬이 들린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이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 없이 단순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깊을수록 삶의 중심은 더욱 단단해진다. 고요한 시간에는 마음이 내려앉는다. 그동안 바쁘게 흘려보냈던 감정들이 하나둘 다시 떠오르고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들이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한다. 과거의 실수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앞날에 대한 불안에도 필요 이상으로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길러진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감정,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기억,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묵묵히 앉아 있는 자세. 그 속에서 사람은 세상 속의 자신이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신을 만난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소음이 걷어지고 진짜 나와 마주할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도 더 따뜻하게 만든다. 스스로를 지루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지 않고 자기 안에 고요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조용히 머물고 마음을 쓸고 생각의 먼지를 가만히 털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가볍고 단정해진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내면은 가끔은 멈추기를 원한다. 그 멈춤은 낭비가 아니라 필요한 정지다. 그 안에 서서 삶은 제 방향을 다시 잡는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돌보는 기술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아낄 수 있다. 고요는 피해야 할 공백이 아니다. 그 안에 감춰진 생명의 흐름을 느끼는 일이다. 말없이 피어나는 꽃처럼, 빛 없이 자라는 뿌리처럼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람도 자란다. 조용한 방, 차분한 숨결.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가장 온전한 삶의 증거가 된다.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다. 처음엔 모르고 시작하지만 지나온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조금씩 마음에 새겨진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항상 옳거나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후회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다정한 마음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 사람다움이다. 어떤 순간에도 고개를 너무 높이 들지 않고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는 말없이 곁에 있어줄 줄 알고 내가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줄 줄 아는 마음. 그런 자세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조용히 정돈한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용해진다. 말보다 눈빛, 행동보다 기척, 존재 자체로 전해지는 감정이 더 깊고 오래 남는다. 그런 마음은 훈련에서 온다.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길러진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화를 오래 품지 않고,
고운 말 한마디를 남겨두는 습관. 그 모든 것들이 사람다움을 만드는 뿌리다.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산다는 건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품을 조용히 넓히는 일이다.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적게 요구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삶을 다듬은 이다. 세상은 종종 성공과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삶의 끝자락에서 진짜 남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누구를 어떻게 대해왔는가이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이었느냐로 남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다. 몸이 느려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적어질수록 사람다움은 더욱 또렷해진다. 조용한 자리에서도 다른 이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고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존재는 젊고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삶을 단정히 정리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품이다.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남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삶을 소중히 다뤄왔다는 흔적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욕심보다는 품위, 확신보다는 여백, 강함보다는 너그러움이 중요한 시기다. 그 안에서 사람은 다시 사람다워진다. 삶의 끝을 정리하는 일이 무겁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따뜻하고 단단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시간이 된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낸 것이다. 남길 말이 없어도 남겨지는 인상이 있고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남아있는 태도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삶의 마지막 장을 덮은 뒤에도 오래도록 주변 사람들의 기억 안에서 부드럽게 살아있을 것이다.